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어제 영국의 새 총리가 취임을 했죠. 그런데 말이죠, 불과 몇 달 사이에요, 3명의 총리를 떠나보내고 새로 맞이한 게 영국입니다. 존슨, 트러스, 이번엔 수넥 총리입니다. 취임할 때마다 화려한 수식어 받았죠. 그리고 큰 기대도 모았는데요. 돌이켜보면 다 물거품이 된 겁니다. 이번엔 과연 다를까? 이런 얘기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지만요, 영국도 정치가 답답하기는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소개해드립니다. 하이닉스마저 실적 쇼크다. 투자 축소, 감산에 돌입을 했다. 3분기 실적을 좀 공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60%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다른 기업들 얘기도 있는데요. 7천억 영업 손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안 좋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표 산업 아닙니까? 자, 한국의 주력 산업이 실적 휘청거리고 있다. 기업 체감 경기 20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요, 기업들 정말 힘들다. 이런 기사가 거의 매일 일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시죠. 청년 그리고 서민들 7천만 원만 있으면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50만 가구를요 2027년까지 공급을 하는데요. 이거는요 굉장히 특별히 배려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40년 만기 최저 연 1.9%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 생각하시면요 이거는요 엄청나게 좋은 혜택이 되겠죠. 정부는요 지하철 그리고 GTX 등 역세권 부지 확보해서 짓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최우량 공기관 그리고 카드사도 돈줄이 말랐다. 자, 지금까지는요 돈을 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곳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50조 대책에도 자금 경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전, 인천공항공사 채권 유찰됐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돈을 빌겠다고 채권을 내놓으면 과거에는 다들 샀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신용등급 AA제로 현대카드 회사채 1,000억 모집에 응찰 800억 그쳤다. 너무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런 자금 시장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시죠. 저 끝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침에 매일경제가 좀 예고를 좀 해드렸죠. 관련 기사가 좀 있어서요. 자, 중1도 형사처벌 촉법 소년 기준 만 13세 13살 미만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 착수한다는 얘기 나왔죠. 아래쪽에 가면요. 지금은 14살인데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상황이 바뀐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13세 미만으로 정하겠다. 어제 이런 내용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4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맨 왼쪽 첫 자리입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요. 신정현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자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훈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모르겠다는데 너무나 궁금하다는 뜻도 되죠. 미스터리입니다. 지금 어제 한 가지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많은 신문들이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똑부러지게 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알려졌죠? 윤 대통령의 최측근 국정원 기조실장 돌연 사임. 자, 여기서 이제 주목받는 거는요, 국정원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밀을 다루는 곳이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앉아 있었다. 근데 사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후임에는 또 검찰 출신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검찰 출신이었는데 그만두고 또 후임도 검찰 출신이다. 이렇게 됩니다. 좀 더 보죠. 조상준 기조실장입니다. 대통령실에 사의 표명을 했어요. 그리고 면직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표 수리된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이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국정원 직원이에요. 근데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사표를 낸 게 아닙니다. 대통령한테 바로 사표를 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국정원장한테 알려줍니다. 여기 사표 이쪽에 냈고 면직 처리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패싱 논란이 일었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만뒀는가? 일신상 이유라지만 명확한 설명은 아직 안 나와요. 배경에 관심이다. 그리고 후임에는 김남우 변호사, 김앤장 변호사, 그리고 검찰 출신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어제 마침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리고 국정원장 등등 국정원 관계자가 참석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 설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그 자리 밖에서 기자들에게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국정원장께서 어제 8시에서 9시 사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유선 통보를 직접 받으셨고 그래서 면직 처리가 됐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조상준 실장이 직접 원장에게 원장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의 표명에 전화를 하시거나 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파악이 될 뿐 구체적인 면직 이유나 의원 면직의 이유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국정원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정원장은 어제 일가 시간 이후에 통보를 받았다.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고 용산으로부터 담당 비서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간 좀 생각을 해볼 지점들이 있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죠. 국정원장 실세, 국정원 실세 조상준. 그러니까 앞서서도 최측근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국정원의 2인자라고 불리는 자리로 간 겁니다. 실세로 통한 거죠. 기조실장입니다. 국정원 실세 조상준. 원장과 그동안 인사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도덕성 문제가 일어서 사의 표명한 거 아니냐. 추정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냥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어떤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전하고 있죠. 좀 더 보죠. 자, 여기 작은 제목에 보면은요. 왕 실장이라고 불리고 국정원 개혁을 지휘했습니다. 그동안요. 그런데 원장을 건너뛰고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그리고 즉각 수리가 됐어요. 이후에 원장에게 통보가 된 겁니다.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이요. 일단 요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국정원장 산하에 있는 자리잖아요. 실장입니다. 뭐 국정원에 실장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인데 그만둔다는 얘기를 국정원장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거꾸로 대통령실이 국정원장한테 알려줍니다. 유선 통보 전화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 벌어졌죠. 예.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측근 중에 하나잖아요. 예. 좌동훈, 우상준. 예,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좌측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예. 우측에는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예. 기조실장이 국정원장하고 어떻게 보면 2인자지만 핵심 역할을 조직 관리를 다 하는 그렇습니다. 인사 중요한 조직 자리거든요. 관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분이 갑자기 그만뒀는데 예. 그것도 국정원장한테 통보하거나 사표를 낸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사표를 내고 대통령은 또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줄 알아라. 나중에 국정원장이 나중에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오. 그 신문사로 말하면은 데스크가 사표를 내는데 예. 회장한테 사표를 낸 거예요. 그리고 편집국장은 모르고 나중에 사표 처리됐어 알아서 해.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된 거죠. 기업으로 말하면 기업 이사가 담당 사장은 모르게 회장한테 사표 내고 예. 사장은 나중에 사표 받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계질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예. 제가 보기에는 사소한 게 아니라 예. 뭔가 가장 가까운 측근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 측근을 대통령이 경로해가지고 갑자기 잘랐다.
우리가 아는 그냥 인사 문제 마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정적인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뭐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는지는 알려지는 않습니다만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일신상이라만 설명이 있는데 그게 건강 문제였는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국정원 내부의 어떤 갈등 관계 때문에 그런지 이건 모르지만 그냥 일신상 문제라고만 얘기합니다. 지금. 네. 제가 보기엔 일신상 문제를 일신상으로만 하지 말고 예. 분명히 밝혀줘야죠. 국민들한테 이 문제가 뭔지 예. 국정원장하고 기조실장이 어떻게 보면 투톱으로 끌고 가는데 예. 기조실장이 갑자기 국정원장도 모르게 날아가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가장 그것도 보통 줄이 아니라 동아줄이잖아요. 동아줄. 가장 큰 센 백, 대통령 백을 갖고 있잖아요. 예. 과거에 검찰에서 특수통도 있었고 론스타 수사도 같이 했고 예. 김건희 여사 변호도 하고 예. 측근 중에 측근이 저렇게 대통령 경로라는 말과 함께 날아갔다.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이건 뭐 분명히 좀 밝히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현 정권의 주요 부서에 검찰 예. 출신들이 대통령 측근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혹시 모두 다 이렇게 자기 위 보스를 무시하고 대통령하고 직거래해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건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이거를 해소시켜줄 의무는 저는 대통령실에 있다고 봅니다. 자, 신정현 전 부위원장. 네. 일단 이게 똑같은 질문이다. 이게 무슨 상황으로 보이시는지. 그리고 후임자 얘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유력하다고 나왔거든요. 사실상 정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언론은 보고 있는데 역시 검찰 출신입니다. 가장 큰 것은 이미 그 국정원장의 답변에서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미 패싱했다라는 말, 이 말을 국정감사장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뭐 8시, 9시 사이에 유선으로 전화 그렇죠. 받았다는 거죠. 이미 원장 자체도 해당 실장에 대한 불만이 이미 극대화되어 있는 것이고 아, 그렇게까지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얘기한 거는 불만의 표시로 봐야 된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뭐 국정원장이 기존에도 이제 대통령실과의 예. 엇박자가 쭉 나왔지만 그 엇박자 속에서 가장 묘미가 바로 이번에 국감에서 말했던 자기는 보고받은 바 없고 패싱됐다라는 식의 어떤 답변들 이 속에서 이미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표출되었다라고 예.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좌동훈, 우상준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의 대통령의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사람이 왜 사표를 내야 됐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대통령과 깊은 인연 신임을 받고 있다면 갈등 관계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이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이게 통상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은 예. 하는데요. 또 국정원의 지난 박지원 전 원장 이후에 예. 3, 4개월간의 그 자리에 공백이 있는 동안에 예. 야당으로부터 안보 공백을 초래했다라는 비판을 아주 강하게 받았죠. 아마 그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라도 대통령실은 기조실장을 바꾸는 방법 이외에는 예.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겁니다. 아주 강력한 어떤 갈등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인데 예.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거의 공통된 꼭지는 아마 그거 같아요. 예. 인사에 대한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다. 아. 예. 그런데 정작 이 인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밝혀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바가 없는데요. 없어요. 제가 지금 더 큰 불안은 뭐냐면 예. 가장 견고해야 될 기강을 갖춰야 될 국정원이라는 조직 안에서 예. 조직 불안이 이미 표출화되었다라는 것이 언론에 이미 다 공개되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국정원장과 그 기조실장 간의 갈등이 이미 그 답변 속에서 이미 온 국민에게 다 드러났다라는 것들.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과 대책 없이 저는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국정원 조직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도 분명히 요인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제대로 문제가 잘 무마되기 위해서는 좀 의미 있는 인사가 됐어야 됐는데 또다시 검찰 인사로 그 자리를 대체하겠다라는 발표들, 물론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근데 유력하다고 좀 보도가 되고 유력하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죠. 예. 이 문제를 제대로 지금 수습할 의지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가라는 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예.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조상준 국정원 기소실장 사임됐죠. 이제 전 실장인데 여기는 검찰 출신이에요. 최측근 검찰 출신. 그리고 여기 김기현 국정원장은요 외교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생에 걸쳐서 일을 해왔던 방식이나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뭐 이래서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뭔가 갈등설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확인도 안 되지만요. 근데 그런 와중에 돌연 사임이 있었던 겁니다. 이겁니다 지금. 자,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다음 화면으로요. 어제 대통령실이 어떤 좀 설명을 좀 내놨어요. 질문을 좀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굉장히 사안이 좀 크니까요.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인데요. 대통령이
사의 표명을 수용했고 국정원장이 이들을 받아들여서 면직 제청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제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 없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먼저 대통령실 쪽으로 먼저 간 거잖아요. 그리고 알려줘서 괜찮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청을 받아줘서 제거한 것이다. 일단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답변하기 참 어려운 주제였을 것 같습니다. 관계자도요, 지금.